1월달이 어제 같았는데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가 덧없이 나이만 먹더니 76세가 돼버린 나는 병치레를 하는 아내 대신 밥상을 차려야 했다. 하지만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방으로 가려고 할 때 TV에서 자막이 떴다. 또다시 발생한 실버타운 사기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는 노인들의 꿈을 악용한 일이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자니 지하철역에서 나오다가 받은 팸플릿을 보면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기를 당했던 일이 떠올랐다. 이 영상은 10년 전에 실버타운 사기극에 휘말려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 게다가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그날부터 몸져 누워버린 아내의 병수발까지 해야 하는 문상준이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기만 당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지킬 수 있었기에 지금도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상준의 귀에 앵커의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세훈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검찰청 앞에선 호텔급 서비스를 해준다는 살포하듯 뿌려댄 팸플릿에 속아 수억 원을 지불했던 실버타운 사기에 연루된 일당들을 검거해달라는 노인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팸플릿엔 24시간 상주하는 의료진과 병원, 한의원과 양의원을 갖춘 의료시설과 각 층마다 대기하는 간호사, 호텔식 레스토랑과 고급 식사, 최신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 사우나, 영화관, 도서관 등 편의시설, 골프장과 공원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호화 팸플릿과 허위 광고로 입주 희망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실버타운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ACS 김세훈이었습니다. 현재로선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실버타운의 실상을 심층 취재한 이상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부산에 있는 실버타운에 와 있습니다.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팸플릿만 믿고 입주한 노인들은 실상이 다르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만 6억 원을 냈어요. 월 관리비도 300만 원이에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팸플릿에 있던 거와 달랐고, 식사는 부실했고, 애초부터 병원동은 아예 지어지지도 않았더라고요. 다른 입주자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비상벨을 눌렀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아 스스로 119를 불러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본 분양가만 20억 원에 육박했던 성남의 초호화 실버타운은 지금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입주했던 60대 B씨는 입주하기 전에 5,000평 규모의 수영장하고 사우나와 영화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회원권만 3천만 원을 따로 냈는데 지금은 곰팡이 냄새만 진동해요. 운영사 부도로 시설이 공매에 넘어갔고 인수한 업체는 8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커뮤니티 시설이 빠져 있어 법적 대응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북 예천군은 복지재단과 7천억 원 규모의 실버타운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지역 주민은 군수가 직접 나서서 MOU를 맺었으니까 믿었죠. 근데 사기꾼이었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재단 이사장은 동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노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던 것은 사기 수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CS 기상이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삶의 결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참담한 현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실버타운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서비스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피해를 본 노인들에게는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노후가 악몽이 아닌 인생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문상준은 실버타운이 뭔지도 몰랐었다. 그랬으니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입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들 때문이었다. 상준은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살았었다.
40이 다 되어 늦장가를 간 아들은 아내의 말이라면 꿈뻑 죽었다. 그날도 잠자리에 들려는 아들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슬며시 아내를 안았다. 그런데 등을 돌리는 아내는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또 모텔에 갈 거야?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아내는 시부모가 있어 불편하다며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제가 집을 알아봐 드릴까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냥이요. 잠시 말이 없던 아버지 상주는 우리가 있어서 네 처가 불편하다고 했어? 대답을 하지 않던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출근 시간이 다 돼서 나가봐야겠어요. 며느리와 함께 문을 열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아무래도 며느리가 뭐라 한 것 같은데요. 당신 생각도 그래?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재산을 너무 빨리 물려줬다고. 또 그 소리 한다. 언젠가 줄 건데 빨리 주고 안 주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도 생각해봐요. 그냥 지들끼리 살라고 하고. 우린 살던 데서 살았으면 이런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랬다. 어쩌면 재산을 손에 쥐고 있었다면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많아져 말없이 창밖만 내다보던 상주는 거실 창에 비쳐 보이는 검은 약으로 가려진 흰머리를 떠올리며 괜시리 서러워졌다. 평생을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 신이 허락하신 시간이 다 되어가 이젠 남은 것이라고는 백발뿐이었는데 아들이 그 모양이었으니까 그래도 아내가 있어 힘을 내던 그는 여보, 우리 나갑시다. 어디로요? 전세를 얻으면 되지 않겠어. 그래요. 그렇게 해요. 상주는 원래 살던 집 근처에 그린벨트가 풀려 집과 농지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돈을 손에 쥐게 됐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도 3억 5천이 남아 있었다. 집을 알아보던 상준이 지하철역에서 나올 때였다. 길가에 좌판을 깔아놓고 홍보하던 사람이 어르신, 실버타운 문양합니다.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상준의 손에 팸플릿이 쥐어졌다. 그 팸플릿 속에선 밝게 웃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다. 넓은 거실, 호텔 같은 복도, 입주금 3억 5천, 그리고 환불 가능. 월 관리비 50만 원, 24시간 의료 서비스,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독립공간. 그런 글을 읽어보던 상주는 온몸에 전율까지 감돌았다. 그 즉시 집으로 간 그는 여보, 우리 여기로 갑시다. 그가 건네준 팸플릿을 보던 아내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요. 지금은 전하고 달라서 함부로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노부부는 이전과 달라졌다는 대한민국만 믿고 실버타운으로 입주할 결심을 하게 됐다. 물론 아들은 상준에게 그런 돈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어쩌면 아들이 알았다면 상준은 실버타운 사기극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다. 사기를 당한 상준이 오갈 데가 없어 아들의 집에 왔을 때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런 돈이 있었다고 말했다면 우리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줬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상준은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한 게 아니라 그깟 돈이 뭐라고 내 아들만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걸 집어삼킬 듯 했지만 갯바위를 때려대곤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파도와 같은 욕망을 좇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에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자신이 잘 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상주는 아들에게 재산을 빨리 상속해 준 걸 처음으로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요?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돈이 있었다는 걸 알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부모가 어떻게 됐든 돈을 날린 게 우선인 아들에게 더는 할 말이 없던 상주는 아들의 집에서 나와 지금의 지하 단칸방에서 병든 아내를 돌봐주며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늘 상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의 말이었다. 아들만 없었다면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데 아들이 있어 그럴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 너무도 서러운 상준은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고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상준은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어서.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드실 거고 시간도 몇 년 하니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원칙론만 듣던 상주는 소비자 보호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권한이 없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류를 접수하시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구청 직원의 사무적인 말투에 더는 할 말이 없는 상주는 경찰서로 갔다. 선생님께서 당한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민사 사건이라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도 구제를 받을 수 없던 상준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10년 후 지하 단칸방에서 병든 아내의 병수발하는 상준이 또다시 발생한 실버타운 사기극 이란 제목의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실버타운 사기극은 상준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